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깼는데 이게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다. 김도현은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며 혼잣말을 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으로 일어났지만 오늘은 달랐다. 다급하게 셔츠를 입어야 할 이유도 지하철 시간에 쫓겨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중견기업 회계일로 40년을 보낸 그가 드디어 은퇴했다. 퇴직 전날 밤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던 이 순간이 정말로 왔다. 평생 숫자와 장부, 보고서와 함께했던 세월이 끝났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도현은 작은 감동을 느꼈다. 평소보다 한 잔 더 많이 내려도 상관없었다. 시간은 넉넉했고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여유로운 아침을 가져봤을까? 첫 주는 마치 긴 휴가 같았다. 평일 오전 마트에서 여유롭게 장을 보고 밀린 집안일을 하나씩 처리했다. 고장난 변기 손잡이도 고치고 서재 정리도 했다. 아내가 퇴근하면 직접 준비한 저녁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하루 종일 뭘 했지? 저녁 식탁에서 아내의 질문에 도현은 답을 찾지 못했다. 분명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인터넷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2달째에는 문제가 더 선명해졌다.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어 만날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고 성인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점점 더 긴 낮잠을 자게 되었고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만 갔다. 여보, 나는 뭘 하고 사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예전에는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40년간 회사라는 틀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는데 그 틀이 사라진 지금 자신은 누구인가?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다 그런 거 아닐까?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했다. 일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2달째 되던 어느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답답함이 몰려왔다. 그는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마시고 운동화를 신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집에만 있기가 견딜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도현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질문은 분명해졌다. 이제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새벽 산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함을 달래려는 충동적인 외출이었지만 어느새 도현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되었다. 오전 6시 아직 거리가 조용할 때 집을 나서서 근처 한강 둔치까지 걸어가는 것이 그의 새로운 루틴이었다. 오늘도 나왔구나. 강변에서 만난 또 다른 산책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에서 스쳐 지나다가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된 사이였다. 네, 요즘 일찍 나오게 되네요.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 공기가 이렇게 맑은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도현은 40년간 아침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지만 정작 이런 고요한 아침 공기를 제대로 느껴본 적은 없었다.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점차 밝아지는 하늘의 색깔 변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현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전문 사진 작가는 아니었지만 매일 조금씩 다른 강변의 모습이 신기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어도 구름의 모양이나 빛의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몇 장 찍던 것이 한 달 후에는 어느새 30여 장씩 쌓여갔다. 여보, 이 사진들 봐. 매일 찍은 건데 다 달라 보이지 않아? 저녁 식사 후 도현은 아내에게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아내는 남편이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예전에 도현은 사진에 별 관심이 없었다. 가족 여행에서도 사진 찍기보다는 일정 관리에만 신경 쓰던 사람이었다. 정말 다르네. 특히 이 사진은 물안개가 정말 예쁘다. 내일은 또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져. 산책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먹고 10시쯤 되면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들른 곳이었다.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발을 들여놓기까지는 한참의 망설임이 필요했다. 어르신, 장기 두실 줄 아세요? 복지관 한편에서 장기판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도현에게 말을 걸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은 둘 줄 압니다만. 그럼 한판 해봅시다. 첫 게임에서 도현은 참패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가끔 두던 실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머리를 쓰는 것이 즐거웠다. 다시 한판 하실까요? 물론이죠. 박기철이라는 이름의 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장기 동호회 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하지만 성격이 온화해서 초보자인 도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정오가 되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은 후에도 그들의 장기 대결은 계속되었다. 김 선생,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 올 때와는 확실히 달라. 한 달 후 박 할아버지는 감탄했다. 도현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전략을 세우는 재미를 알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승부에 집중하는 두세 시간 동안은 다른 잡념이 사라졌다. 오후 3시쯤 복지관에서 나오면 도현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은퇴 전에는 업무 관련 서적이나 경제지만 읽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은 박경리의 토지였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일부만 읽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전체를 읽어본 적은 없었다. 한 권을 읽기 시작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최참 판댁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또 뭘 읽었어? 토지 3권까지 읽었어. 이런 소설이 있는 줄 왜 진작 몰랐을까? 일할 때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다. 예전에 도연에게 소설은 사치였다. 늘 업무에 쫓기고 주말에는 피로를 회복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책 속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제부터인가 감정이 메말라 있었는데 다시 촉촉해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거나 가벼운 산책을 했다. 예전에는 뉴스나 경제 프로그램만 봤지만 이제는 다큐멘터리나 여행 프로그램도 즐겨봤다. 아내도 남편이 변화를 반가워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도현은 생각했다. 거창한 목표나 계획은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강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복지관에서 장기를 두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 누군가에게는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 일상이었지만 도현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시간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과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취도 아닌 순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 4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여유였다. 6개월이 지나면서 도현은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무작정 시작한 새로운 일상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점차 명확해졌다. 첫 번째는 재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돈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쓰는 방식의 중요성이었다. 예전에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즐거움을 미뤘다. 은퇴 후에는 반대로 이제 써야지라며 과도한 소비를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답은 그 중간 어디엔가 있었다. 매일 도서관에서 빌린 책, 강변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하는 비용, 복지관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작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값으로 따질 수 없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었다. 도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습관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던 걷기가 이제는 1시간도 거뜬했다. 3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에서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몸을 돌보는 마음가짐이었다. 아직 젊다는 착각도 이제 늙었다는 체념도 모두 위험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균형이 필요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이었다. 도현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지만 경직되지는 않았다.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하는 날에는 집에서 스트레칭을 했고, 복지관에 행사가 있어 장기를 둘 수 없는 날에는 평소보다 독서 시간을 늘렸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유연한 적응이었다. 강박적인 일정은 스트레스를 낳았지만 적절한 루틴은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런 균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관에서 만난 정 씨는 은퇴 후 고급 골프 클럽에 가입하고 해외여행을 연달아 떠났다.
처음 몇 달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1년 후에는 돈만 나가고 별로 행복하지 않다며 푸념했다. 또 다른 지인인 박 씨는 반대로 이제 돈 벌 일이 없으니 한 푼도 쓰면 안 된다며 극도로 절약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만족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읽혔다. 도연이 관찰한 가장 흔한 실수는 외부의 기준에 매몰되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활동만 찾았고, 다른 이들은 은퇴자답게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만족이었다. 결국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도연이 말했다. 어떤 태도? 감사하는 마음이랄까? 예전에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 완벽한 계획이나 대단한 성취보다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돈이나 시간의 절대적 양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1년이 지났다. 도현은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다.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그는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할까? 이 질문이 그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다. 거창한 목표나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순간들의 마음을 연다는 뜻이었다. 오늘은 강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생후 6개월 된 손녀 지우가 딸과 함께 나왔다. 평소 산책길에서 지우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도현은 카메라 대신 그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은 어떤 작품보다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지우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손녀와 보내는 시간도 어딘가 의무처럼 느껴졌다. 항상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우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잡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복지관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박 할아버지와의 장기 실력 차이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을 즐겼다. 한 수 한 수 두면서 나누는 대화, 상대의 묘수에 감탄하는 순간, 그리고 게임 후 함께 마시는 차 한 잔까지, 모든 것이 승부를 떠나 그 자체로 의미 있었다. 김 선생,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느껴져요. 박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처음에는 은퇴 생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도서관에서의 독서도 달라졌다. 토지 완독 후 박경리의 다른 작품들을 읽었고, 최근에는 시집도 펼쳐보기 시작했다.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다. 40년 전 대학생 시절의 감수성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저녁 시간도 풍요로워졌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해보거나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추억을 나누는 일이 늘었다. 때로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별다른 대화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침묵조차 편안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말했다. 갑자기 왜?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게 감사해. 아내는 남편이 손을 잡았다. 함께 살아온 40년 중 가장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예전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어. 도현에게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40년간 남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것이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며 그는 생각한다. 내일 아침에도 강변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날 것이고 박 할아버지와 한 판 더 둘 것이며 새로운 책의 페이지를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또 하나의 소중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일을 멈춘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삶을 시작한 거지. 김도연의 새로운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